지금까지 풀로 차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머리 잘 세팅하려고 이제 아침에 감고 나왔는데 보니까 샴푸를 개샴푸를 감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계속 머리에 신경 쓰여가지고 그래서 이거 눌러앉지 않을까 싶어서 AI한테 물어봤더니 성분은 똑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서 또 머리만 다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좀 즐거운 AI 강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AI 강의 사실 많이 들으셨을 거고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AI 저보다 훨씬 더 학식이 높으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존경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국내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AI 강의 재밌게 하는 거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맞춰서 오늘 좀 즐겁게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좀 현실적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 관련된 전문가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전문가들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AI 기술협회 진행을 하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AI 개발 회사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AI를 통한 개발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 개발 회사들은 많은데 AI를 가운데 적용시켜서 하는 개발 회사 대표로서 오늘 다른 데서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긁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교환을 잠깐 수정하면서 했었던 내용인데요. 어떠세요? 제가 한번 시작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AI 믿어도 되냐? 아직 멀었냐? 한번 여쭤본다고 하면 AI 신뢰해야 된다. 이제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아직 멀었다. AI 아직 멀은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당당하고 소신 있는 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우 지수서 퇴출된 인텔의 추락인데요. 이거 현재 기준으로 약 일주일도 안 된 내용이죠. 저는 많이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AI 써봤더니 별론데 아직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는데 역으로 한번 여쭤보면은 사실 미국에서 전 세계 시가총액 1, 2, 3위 AI가 한 방에 다 뒤엎었고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미국에서는 전신주, 전기줄을 교체해야 된다는 이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간단하죠. 양재동에 있으면 저희 회사도 양재동에 있거든요. 양재동에 있는 AI 모든 기업들이 AI를 다 갖다 쓰니까 전력이 부족해서 이제는 전기도 증압시키고 전기줄도 바꿔야 된다라고 할 정도인데 간단하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 미국이 약 478배 정도 속도가 빠르다고 하죠. 그렇게 AI에 혈안이 된 거는 이미 입증되었다라고 먼저 얘기 드려보고 싶어요. 그걸 입증시키는 과정은 사실은 너무 불필요합니다. 단 대신에 AI가 어떤 건지는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인텔도 밀려났다라고 하는 아까 그 얘기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보실 것 같고요. 저는 이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AI 공부하지 마세요. AI 공부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AI 공부하려고 들면 산으로 가요. 유튜브 저도 종종 보는데요. 왜 삼성이 갤럭시 만들고 애플이 아이폰 만들었는데 가장 돈 많이 번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우리 눈이 마주쳐서 한번 좀 이소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핸드폰 만든 기업이 돈 가장 많이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게임 만든 기업이 돈 가장 많이 벌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AI 그냥 적용시키려고 해주세요. AI 잘 쓰면 장땡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역대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AI에 대해서 뭔지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어제 미팅하고 왔던 상하수도 시설 처리하시는 대표님, 모 대표님 이제 계시는데 그 대표님 설득시키는데 2시간 반 동안 설득시켰는데 마지막에 딱 나가고 나는데 난 내가 본 거 아니면 인정 안 해. 이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고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미팅을 갈 시간조차 좀 없을 만큼 바쁘긴 한데요. 딱 한 가지. AI 공부하시지 말고 AI 적용시켜라. 이 부분을 보시고요. AI를 고민하는 기업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시작할 때 얘기 한번 질문 한번 받고 싶은데 나 AI 할까 고민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 한 분 있으세요? AI 회사에다 적용시켜볼까 고민된다. 저기 잘생기신 남자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고민하셨어요? 좀 더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다음에 됩니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제가 좀 이따가.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고요. 근데 하지만 GPT-S까지 가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분들보다 좀 많이 아셨을 텐데 그 정도까지 이제 계속 단계별로 올라가곤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잘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바로 적용시키려고 그냥 갖다 써야 된다라는 그 말씀만 거듭 드려보는 말씀이고요. 배움, 적용, 오케이.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AI 교육 과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AI for CEO 과정은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 AI 2025년 AI 툴마스터 과정이라고 다음 달에 또 오픈을 합니다. 간단해요. CEO분들한테는 AI에 대한 효과와 AI 적용 사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부분에서 알려드리고요. 툴마스터 과정은 왜 회사에 보시면 넘버 2 혹은 아니면 넘버 3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전략기획실이라든지 AI를 잘 적용시키면 되실 만한 그런 분들한테는 툴마스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의사 분이셨어요. 교육과정을 다 저희가 대략 한 5, 6개 정도를 계속해서 AI 관련된 걸 들어가는데 전부로 다 들으셨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아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2천만 원 가까이 쓰셔서 와 이분은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AI를. 근데 이분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셨지 보니까 나중에 자기 캐릭터 만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너무 이게 아무리 사람이 다양성을 존중한다라고 하지만 이분은 왜 이걸 좋아하셨지? 근데 뭔가가 있겠죠.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한의원 옆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침 맞을 때 보고 있으면 와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거 적용시키고 이건 이렇게 적용시키고 마케팅 쪽으로는 이렇게 시키면 되고 이 원장님은 유튜브 이렇게 자르면 되고 뭐하고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 개인 캐릭터 만들고 그렇게 좋아하실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계속 배우는데 이런 거 있죠. 왜 배우다 끝납니다.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그랬죠. 저도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예전에 왜 전유성 씨가 컴퓨터 사자마자 고물된다 이런 말 했었던 그 책도 읽었던 세대였는데요. 똑같습니다. AI 하루 다르게 바뀌고요. 현존하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이따가 현존하는 AI 툴 저희가 한 130여 가지가 넘게 돼 있는 걸 지금 조사해놨거든요. 그런 거 저희 회사 쪽으로 문의 주시면 그 툴에 대한 것도 설명드릴 테니까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들이 넘쳐나죠. 예, 챗봇이 달라졌다, AI 도입 나설 은행들, 미래 사회 전망과 위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사실은 전부 다 제 두 번째 것만 화면 보시면 20년 내 모든 작업에서 인간을 능가할 확률은 50%. 저 잘못된 얘기 같아요. 제 생각에. 이미 넘었습니다. 넘은 게 아니라 이미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나와져 있고요. 아직 멀었다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 영상 한번 아까 손 드셨으면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좌측에는 택배 싸고 있죠. 예, 우리나라입니다. 예, 우측에는 보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잠깐 멈추고요. 첫 번째로 이게 잠깐. 예. AI 도입했을 때 나오는 모든 게 로봇이 전부 다 맞춰서 해당되는 좌표부터 해당되는 모든 설계 과정이 사실은 AI를 통해서 바뀌고 있는 시대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세요. 예. 제가 근데 여기까지 강의하고 났을 때 보통 나오는 현상이 아직까지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오늘도 똑같은 표정을 다 짓고 계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멀었다? 아닙니다. 아마도 지금 오늘 강의 듣고 나셔서 내 업종에서 이거 도입한다라고 하는 생각 한 가지만 갖고 가시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만 계속 주지시켜 드리려고 반복해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세현 회장님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로만 여기 계시는 원우님들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쳤어요. AI 도입 효과라고. 제일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빨간색 있으시잖아요. 그럼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봤을 때 뭐냐면 AI에 뭘 도입하고 뭘 해야 될지를 너무 어려워요. 설명이 나온 것도 없고 쉽게 나온 것도 없고. 그럼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AI로 돈 벌 거, AI로 돈 아낄 거, 이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꾸요, AI는요, 자꾸 심플해져야 되고 자꾸 결과만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이기적으로요. 나한테 무슨 도입이 되냐? 안 그러면 산으로 갑니다.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AI 도입 효과에 대해서 써보면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AI 활용 가속화, 기업들 업무에 AI 도입 속속, AI 경제 효과 어떻게 되는데 나랑은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AI가 도입이 늦는 겁니다. 그럼 저는 사실 이걸 도입이 늦다라고 가정하고 AI한테 또 물어봤어요. 왜 늦냐? 늦은 이유로 AI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첫 번째, AI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기술 이해도의 차이. 당연하죠.
저 같은 경우는 AI 사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어려서부터 꿈을 키운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프로그래밍을 전공을 하고 대학교도 그쪽으로 입학을 했지만 중간에 다른 일들을 하다가 AI 도입되면서 AI 개발 회사를 계속해서 크게 나온 건데, 그렇지 않고 컴퓨터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일단 기술 이해도가 너무 어려우실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생각 한번 하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AI 도입하기에는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이 좀 불안할 것 같다. 한번 생각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이게 별로 똑똑한 대답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AI가. 세 번째는 AI 기술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AI를 뭐 쓸 게 있겠어?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있으신가요? 있으셨고요. 그럼 나머지 다 1번이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이거 AI가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1번 나는 아직 AI 모르겠다 생각하신 분, 그럼 나는 너의 물음에 대답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과감하게 손 들어주시고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왜냐면 자꾸 어려워져요. AI 뭐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왜 별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AI는 인류가 만들었던 모든 과정을 그냥 학습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걸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대단하고 신기하게 느껴지는 건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제가 간혹 진짜 많은 페이를 받고 강의도 가지만 열정 페이로 저희 작은 아들 중학교 가서 AI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해서요, 제가 이미지 진짜 기가 막히게 짠 해갖고 이미지 여러분 보세요, 이미지 어떻습니까? 얘기했는데 이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 어쩌라고, 뭐 야 저 뭐 나도 하는데 뭐, 근데 뒤에서만 유독 선생님만. 자 보세요, 요새 애들은요, 약간 잠깐만 조금만 셀게요. 요새 애들은요 AI를 그냥 AI 자체로 그냥 머릿속에 넣어요. 우리는요, 가령 제가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이미지를 바로 생성해서 낸다라고 해볼게요. 모나리자 사진을 제가 만들어서 이미지를 낸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어른들은 아시죠? 이 모나리자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쓱쓱쓱쓱 그려가지고 야 모나리자에다가 내 사진을 합성해, 모나리자에다가 뭘 해, 그러면 우와 하는 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그림 그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거기에다가 그 사진을 만들고 얘가 이걸 이해하고 얼마나 힘든데 이게 한 10초 20초 만에 나와? 우와 하는데, 요새 아이들은요 그냥 AI로부터 배워요. AI로부터. 이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먼저 답을 내고 걔는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고 거꾸로 물어보죠. 근데 왜 이렇게 그렸어? 이게 모나리자야? 이렇게 가는 시대로 아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얘기가 좀 나오다 보면 딥페이크라고 있죠. 예, 사실은요 애들이 더 잘 써요. 애들이 그냥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이트라든지 주소 더 많이 알고 있고요. 여자 아이들 사진 돼 있으면 그걸 오남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잘 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보고 싶었던 거고요. 이 아이들이 이 AI 과정이 어땠는지 뭔지 그런 건 모르죠. 나쁜 것부터 먼저 배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AI는 사실은 인류의 결과물이다라고 자꾸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2, 3번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제일 구조적인 건 한국의 저는 유교 사상이라고 봐요. 약간 봤을 때 빨리 도입하거나 뭐하거나 기술적으로 우리나라 급하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되겠어? 좀 얌전하게, 이런 문화들도 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인식 그리고 기술 이해에 대해서 AI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데요.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저도 궁금해서 요 교환 만든 지가 제가 한 5, 6개월 전에 요 교환을 만들어서 갔는데 궁금해서 쳐봤어요. AI가 언제부터 저걸 했냐라고 했는데, 제법 설득력 있는 이론 중에 하나는 1921년 체코에서 요런 공상과학기구로 유니버설 로봇을 발표했다라고 나옵니다. AI를 그때부터 인류가 갈망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인류가. 그러면 벌써 몇 년 전이죠? 100년 전이 넘죠. 그죠? 예, 100년 전이 넘을 때부터, 그때부터 AI에 대해서 인류는 갈망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조금 진도를 빠르게 나간다고 하면 모든 결과물들은 뭘로부터 훌륭한 결과물들은 나올까요? 맞습니다. 예, 전쟁으로부터 훌륭한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죠. 예, 인터넷도 원래는 인트라넷으로 시작해서 전쟁을 위해서 만들다가 보니까 만들어진 거죠. 저도 AI를 공부하려고
90년대 초반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AI에 대해서 이론을 배우고 했는데요. 이 AI 시장이 지금 AI 하게 된 이유는 불과 약 2, 3년 만에 전 세계의 100년치가 한 방에 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AI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발표를 해요? 논문을 발표를 해서 AI 이렇게 하는 거다. 다들 주장을 해요. 근데 전부 다 실패로 끝났죠. 전부 다 실패로 끝났는데 이런 논문 같은 거라든지 기술적인 교류를 한다 그러면 유독 참여하지 않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맞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과가 힌트인데 애플은 유독 기술적인 교류를 안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AI에 대해서 알려줘? 짜잔 하고 구글이 발표를 합니다. 구글이 야 AI야 이런 거야 라고 세상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대체 AI가 뭐지? 어떻게 인공지능,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기계가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랬더니 구글이 비법을 알려줘? 비법은 단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어가 AI다. 단어로 그냥 학습시켜라 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도 다소 무식해 보일 수 있는 얘기들을 진행을 합니다. 단어가 뭐냐? 이건 가만히 보시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아기로 태어났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배우죠? 어떤 단어부터 배우죠? 엄마죠. 예. 근데 엄마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아기가 알까요? 전혀 모르는데 그냥 엄마라는 단어로 하죠. 엄이라고 이응에다가 어에다가 미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가 잘해주니까 잘 보답하려고 엄마를 배우는 것처럼 그냥 엄마 배우고 그럼 그 다음 뭐라고 하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신지 아니면 생각을 안 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예, 아빠라고 하죠. 아빠는 또 무슨 뜻인지 알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예, 그럼 그 다음에는 맘마, 그 다음에 까까, 애비 이거부터 보통 배우죠. 그죠? 예, 그 단어를 그냥 기계에다가 학습시킨다, 무조건 집어넣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냥 인식하시면 돼요. 사람을 봤더니 그렇게 했다. 근데 그 전에 왜 안 됐냐면 언어 때문에 안 됐어요. 언어 때문에. 나는 오늘 강의를 한다. 근데 다른 나라는 나는 한다 강의를 오늘. 이 어순도 그렇고 이게 너무나도 복잡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단어만 쭉쭉쭉쭉 넣어서 단어의 공통점과 연관성을 찾으면 학습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겨울이면요. 호빵 나오고요. 어묵 나오고요. 스키 나오고요. 모자 나오고요. 눈사람 나오고요. 커피 나오고요. 붕어빵 나오면 겨울이란 단어가 계속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얘한테 뭔가 주는 게 아니라 인터넷 문서를 전부 다 읽어보니까 아, 계속 이게 반복되네? 그럼 이게 겨울인가 보다라고 지가 학습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만 딱 아시면 아, AI가 적어도 어떤 게 거겠구나 라고 알 거고요. AI는 여기서 명언을 하나 남겨야 됩니다. 제 생각에. AI는 노가다다. 노가다. 계속 그걸 학습시키니까 그냥 얻어낸 결과물 정도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전 세계의 모든 문서를 전부 다 학습시킵니다. 예, 그렇게 학습시키는 걸로 AI를 연구한다라는 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전 세계의 모든 문서를 학습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예, 역시 간단하게 돈입니다. 예,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문서를 다 학습시키고 그거를 계속해서 학습시키는 이론에 따라서 AI를 만든다고 하면 돈이 들어가죠. 그 돈을 누가 될까요? 구글이 이론을 제창했지만 뒤에서 쩐주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유태인? 틀렸습니다. 바로 이 아저씨가 나타나죠. 내가 돈 줄게. 너의 이론이 맞을 것 같으니까 내가 돈 줄게. 만들어봐 라고 짜자잔 하고 빌 게이츠가 나타나는 거고요.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성형 AI 챗GPT로 대충격을 안겨준 오픈 AI에 약 17조 5,200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이에도 사실은 되게 히스토리도 많아요. 뭐 이왕이면 AI를 착한 사람들이 만들자라고 샘 엘트먼이 먼저 시작을 해서 먼저 시작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고요. 왜 그러냐? 그럼 이게 보면은요, AI 나오자마자 감당이 안 되니까 인터넷 스위치를 빼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나쁜 쪽. 어떤 나쁜 쪽? 창의력을 한번 굴려보세요. 어떤 나쁜 쪽? 주식 같은 걸로 막 입력을 시켜요. 봐서 어떤 주식이 제일 좋니? 어떤 주식이 제일 좋니? 그러니까 얘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삼성전자라고 쳐볼게요.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들이 AI에다 엄청나게 야, 삼성 주식이 최고야. 삼성이 최고야. 삼성이 좋다니까?
삼성이 좋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 나오니까 얘가 또 거기서 또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초반에는 좀 꺼놨었죠. 그래서 AI는 어쨌건 AI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GPT의 힘, AI의 힘 간단합니다. 예, 작년 내용인데요. 미 변호사 시험 보면 상위 10%로 통과를 했고요. 의사 시험 그리고 회계사 뭐 여기 자격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각종 시험 전부 다 10% 안쪽으로 이제는 다 통과를 했고요. 이제 그게 놀랍지도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변호사도 하시고 여기에 세무사, 회계사는 변호사가 어차피 제일 위에 있는 영역이니까 변호사도 하시고 의사도 하시고 노무사도 하시고 행정사도 하시고 손해배상사도 하시고 이런 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사실은 이직이 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모든 라이센스보다도 더 높은 과정을 사실은 통과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한의사 시험도 통과해서 제 생각에 이걸로 검증은 그냥 끝났다라고 한 번만 더 보는 거고요. 여기서 챗 GPT 한 번이라도 안 써봤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안 써봤다. 우와, 예, 안 써봤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알려드릴 테니까 챗 GPT는요 많이 써보셨죠? 챗 GPT는요 AI 기술의 2%밖에 안 돼요. 2%예요. 2%.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정확하게 챗 GPT는 아주 화려하게 2%를 만든 거예요. 그걸로 꼬이게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98%예요. 오늘 그것만 아시면 돼요. 98%는 뭐냐면요. AI 기술을 갖다 쓰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회사, 오픈 AI 회사에서는요. 쓴 것만큼 돈을 청구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똑똑한 애를 갖다 놨으니까 당신네 회사에 갖다 쓰세요. 쓴 것만큼 돈을 조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토큰 개념으로 돈을 청구합니다. 그거에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다 갖다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 98% 써야 되는데 GPT만 계속 쓰고 계세요. GPT만. 물론 GPT라도 써야 되겠죠. 근데 GPT만 써야 될 게 아니라 핵심적인 그 API를 활용한 AI를 개발하거나 혹은 갖다 써야 되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챗GPT 같은 거는 LLM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언어 형성 모델이라고 하죠. 그러면 챗GPT는요. 가만히 결과물들을 내보면 좀 다소 말이 딱딱할 거예요. 약간. 왜냐? 얘는 주로 학습을 한 게 미주 지역이나 북미 지역이나 캐나다나 이런 쪽에 있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학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사랑 약간 좀 멀어요. 또 뭐가 있냐면요. 구글에서 만든 모델 제미나이라고 있습니다. 걔는 검색 엔진에서 학습하다 보니까 얘는 좀 더 잘 알아요. 챗GPT한테 야 양재동에 맛있는 집 해줘봐 그러면 절반은 사기예요. 절반은 옛날 거고. 그러니까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얘라고 다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있는 과거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로서는 2023년 작년 9월까지 학습이 얘는 GPT는 되어져 있고요.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했으니까 구글에 관련된 거 다 알고 있고요. 또 요새 기가 막히게 잘 쓰는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예, 보통 이쯤 되면 한 분쯤은 얘기하시기 마련인데 예, 클로드라고 있습니다. 클로드. 아마존에서 투자해갖고 만들어 걔는 글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써요. 그래서 AI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머리 쓰는 AI, 또 말하는 AI, 또 그림 그리는 AI, 영상 그리는 AI 이게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머리 쓰는 AI는 대략 한 4개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까 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리고 마지막 하나 클로바 X 네이버에서 만든 거. 얘는 또 뭐냐면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블로그 같은 거 써보면 왜 GPT에 있는 거 복사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다소 딱딱하게 나옵니다. 뭐뭐뭐뭐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여성분들 좀 젊은 여성분들 되면 블로그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하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뭐 호호호호호 막 나오고 막 나오는 거 있죠. 네이버는 그걸 기가 막히게 왜 네이버는 블로그랑 카페에서 학습했기 때문에 얘는 한국적인 정서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아주 중요한 단어를 개발해서 써야 된다. 아주 중요한 문서를 만든다. 그러면 딱딱해도 상관없다. 그럼 GPT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한국적인 정서까지 가야 된다. 그럼 GPT로 만든 결과 값을 네이버에 한 번 더 작용해서 네이버에서 한국적 감성이 나오게끔 만들어요. 이해가세요? 그런 개념으로 결과가 데이터가 일로 왔다 일로 왔다 일로 왔다 해서 내 걸 만드는 게 궁극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